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 봉사문화회관에서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그 8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선생님 그 초대를 모시고 전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기억 공작수라는 어떤 전시 제목인데요. 저희가 1970년대 전후에서 그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한국 현대 미술, 실험 정신, 실험 미술과 그 작가들의 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 1968년도에 한국 최초의 일렉트로닉 아트 전기를 이용하는 미술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69년도에는 최초의 실험 영화 24분의 1초의 의미 이 작품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70년도에는 대지미술 현상에서 흔적으로, 그리고 제1회 에이지전에서 얼음 작품 현상의 흔적으로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이제 전위 미술, 실험 미술 이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선생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진행하시게 된 계기, 이유, 목적, 그 작품들, 제가 방금 언급했던 주요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기 그 어떤 이 그룹에 속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는 이 학매교, 인매교 없을 시절이니까 나는 독자적으로 내 혼자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나는 외국 잡지를 통해서, 외국 잡지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잡지들이 뭐가 있었나 하면은, 그 미술에 관계된 기사가 나오는 것은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내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소위 그 당시에 그 미술을 전공하는 그 미대나 홍대나 그 외에 말이지,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교수에 의해서만 전부 다 미술에 대한 상식을 얻고 학교 교육에 몰입돼 있을 텐데, 나는 이미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파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걸 다 나는 미리 그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훨씬 앞장선 그러한 이제 그걸 세계를 볼 수가 있었죠. 그러므로써 이것이 과연 말이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미술들이 과연 올바른 그걸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그런 이 생각이 들었죠, 나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의 미술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 당시에는 겨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추상이라는 그 명목을 걸고 그런 비형상적인 그런 작품을 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상파적인 그런 작품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술뿐만 아니라 그 책에 보면은 그 영화, 음악, 연극, 무용 다방면에 다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미술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분의 1초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이제 무용에도 관여했고, 현대 연극에도 관여했고, 그리고 현대 음악에도 관여했고, 모든 방면에 다 관여하게 됐는데, 그런데 24분의 1초의 의미를 하기 전에 어떤 작품을 했나 하면은 8mm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돈과 문명 돈 여자 제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나 하면은 한 처녀가 그 당시에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하면 하루의 생활을 그리는 그런 작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료한 어떤 하루의 생활을 보냈는데, 그 여자가 그냥 자기도 하고 낮잠도 자기도 하고 혹은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기도 하고, 또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가 하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작품을 하는데 그 이제 옷을 완전히 발가벗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촬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중간에 예. 촬영 중간에. 촬영 중간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종적을 감춰버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 작품은 완성을 못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욕심이 좀 생겼다고요. 예, 이거는 그만 뭐 여기서 끝내자 하고, 이왕이면 8mm가 아니라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16mm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중간에 그러한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그러한 이제 그 누드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고 그 현실에 좀 범위를 넓혀서 그 당시에 어떤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남자를 하나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저기 가까이 있는 미술가를 등장시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정찬성입니다. 예, 예. 정찬성이 보고 네가 그 주연을 해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작품을 이제 24분 1초의 의미를 만들게 됐는데 그게 중간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촬영 도중에 내가 촬영을 할 줄 모르니까 예. 촬영 기사를 영화계에 있는 사람을 하나 썼어요. 예. 촬영 기사를 썼더니 이게 무슨 작품이냐 하면서 말이지 중간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촬영기를 빌려가지고 예. 내가 나머지를 다 촬영을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은 또한 그것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 만들어 놓고 사운드를 넣으려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야 사운드를 넣지 말고 그대로 이제 편집을 다 해놓고 사운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편집을 하려고 편집실에 찾아갔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영화계가 전부 다 충무로에 사무실이고 모든 것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갔더니 이 어떤 사태가 벌어졌나 하면은 그 전에 내가 그 편집하기 전에 내가 저기 남산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당시에 회사에 다니는데 유영산업이라고 섬유회사입니다. 거기에 기획실장으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산에다가 이제 하숙을 하면은 그 명동에 사무실에 걸어서 출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름에 더워가지고는 그거는 다 촬영해놓고 이 충무로 쪽에 그 내 아는 사람이 거기에 의상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놀러 이제 스리바를 끌고 그 놀러 내려왔는데 갑자기 밤에 말이지 한 대여섯 명이 달려들더니 나를 막 발길로 차고 막 그게 패면서 네가 우리 영화계를 다 망쳐놓는다면서 네가 무슨 전위 영화를 한다고 막 그러냐 하고 그래가지고는 내가 얻어 맞아가지고는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가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걸 이 필름을 들고 현상을 다 한 거지. 편집을 하려는. 그래 그걸 들고 이제 편집실에 갔더니 안아줄라 하더라고요. 왜 안 해줄라 했 소문이 다 났겠지. 그렇죠. 소문이 났죠. 그게 그 당시는 내가 스타였습니다. 모든 게 내에 대해서 일어나면은 주간지에서 막 때리 나갔어요. 아 주간 잡지. 예, 주간지에서. 그러니까 이 주간지에 한번 내가 등장되면은 주간지가 배가 팔렸습니다. 그래놔서 그 완전히 그 주간지 그 국장이 그 기자들을 내한테 하나씩 붙여놨었어요. 그 당시는. 그런 정도로 그 주위에 헐 기자들이 따라다니고 밤에 외에는 말이지 낮에는 늘 그랬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안 해줄래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망한다는 거야. 일종의 특세죠. 그렇죠. 그 당시는 뭐냐면 영화계 주로 깡패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는 다 두드려 보세니까 난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작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했어요. 그 사장하고 의논했더니 그래 알게 주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편집기를 빌리시오. 돈 주고 빌려가지고는 한번 해보시오 하는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 기술을 내가 알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고 약품도 뭘 사고 말지. 그래 그 자리에서 내가 배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내가 내 자랑 같지만은 내가 뭘 한번 딱 보면 금방 배우면은 금방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몇 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나는 금방 다 터득했어요. 뭐든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난 금방 보니까 아무거나 아니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제 그 편집기를 빌렸어요. 빌려가지고는 그 약품도 다 사고 해가지고는 이제 내 그 참 하숙방에서 앉아가지고는 그 남산에 그 필름을 전부 다 벽에다 쫙 갖다 걸어놓고 하나 점검해가지고는 며칠이고 뭐 한 달이고 앉아가지고는 그는 내가 다 편집을 했어요. 현상하고 잘라서 붙이고 이 말. 그렇지. 현상을 다 한 걸 가지고 편집을 해야지. 그 잘라가지고 이제 전부 다 붙여야지. 어느 쪽이 중간에 가고 어느 쪽이 앞에 가고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해야 되니까 그걸 해가지고는 이제 저기 영사기에 돌리보았는데 그 중간에 막 편집했던 그 오리지널이니까 툭툭 끊어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다시 또 이제 붙이기도 하고 했는데 그만하면 그래가 몇 번 곤쳤어요. 곤쳐가지고 제대로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이걸 사운드도 넣으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지. 통장은 다 막 바닥에 놨지. 거기다가 또 이걸 이제 네거티브를 포시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떠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돈이 없지.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발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참 겨우 이제 그걸 맞춘 게 지금 조선일보 그 코리아나 자리입니다. 거기에 아카데미 음악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에 가가지고 좀 하루만 빌리자 이랬더니 그 공간을. 예, 하필이면은 그 최초로 달나라에 그 암스터링입니까? 그 사람이 달나라에 도착하는 날밖에 시간이 없다. 그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날로 했어요. 빌렸어요. 빌려가지고는 이제 참 내가 그 팜플렛을 디자인했습니다. 디자인해가지고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내가 연출이니 뭐니 이런 것도 좀 그 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가한 사람을 골고루 내가 거기다가 이름을 하나씩 다 박아줬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뿌렸죠,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팜플렛. 예, 팜플렛도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또 내가 또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 보조도 받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날짜는 다가오는데 혹시 이 말이지 막 두둑두둑 자꾸 떨어져 가지고 이래 되면 무슨 방식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만약 경건을 생각해보자. 이래가지고 슬라이드를 300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프로젝터를 3대를 구했어. 구해가지고는 찬선이한테 네 말이야 만약 경에 무슨 생각이 있으면 프로젝터 네가 조정을 해라. 다른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거기서 그 퍼포먼스를 한번 하는데 영상을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지 그거 뭐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망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24분의 1초의 의미를 발표한다 해놓고는 계획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만약 경우를 해서 그거는 무죄로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고는 해놓고는 무대에서 뭘 하려니까 맨몸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영상이 가장 잘 받는 게 흰색이거든. 흰 그 스크린에다가. 그래서 타이스를 흰 걸 한 10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었어. 한 10개 정도를 구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하니까 그것도 비싸서 못 사겠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타이스를 제일 만들어내는 그 섬유회사가 국제 타이스라고 유명했어요. 제일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에 내가 찾아갔어. 찾아가 국제 타이스 사장한테 이러한 일을 좀 도와주시오. 근데 뒤에 광고를 내주겠습니다. 그 타이스 10개만 날 후원해 주시오. 해도 좋다고 그래 광고해 주기로 하고 내 10개를 받아왔어요. 받아가 그날이 되니까 과연 그 막 두둑두둑 떨어지는데 필름이 떨어져요. 막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영상 저 무대에다 비춰라. 환등기로. 환등기로. 그래 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저 무대 설. 그래 정강자가 있길래 너 정강자 빨리 옷 입어. 그래 내가 다른 사람 없잖아. 내가 또 있고 둘이 이제 무대에서 이제 그걸 퍼포먼스를 하면서 슬라이드를 3대를 갖다 겹쳐가지고 막 갖다 계속 막 비추는 거죠. 그때 슬라이드는 그러면 영상기에 나올 그 맹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다 다른 것도 있었고. 다른 것도. 예, 막 섞어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게. 그래가지고는 한 게
그 무죄라는 작품입니다. 그게 바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사람이 무대에 설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 그 영화에게 그러한 사건이 이게 24분의 1초의 의미는 그러한 그 고통을 받은 말이지. 그 참 발표 시기부터 만들 때부터 어렵게 그 어렵게 된 작품입니다. 예. 그 이 작품을 보면 누군가가 안경을 쓰고 있고 그게 선생님 그게 냅니다. 아 선생님 그 당시에는 지금도 안경 끼어야 돼요. 그런데 예. 내가 안가만 가면 안경 끼라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끼어. 예. 그 당시도 안경을 끼었을 때 내 안경에다가 내 이름을 써가지고 그래 거기다가 넣은 거죠. 예. 그리고 하품하시는 분하고 그거는 정찬성이죠. 아 하품하시는 분 예, 전부 다 정찬성이에요. 예. 정찬성은 주연을 등장시켜 놨으니까. 그리고 그 촬영 장소가 어디냐? 예. 실내 장소는 내 바로 하숙방입니다. 거기에 그 샤워가 나오고 하는 하품하시는 예, 그게 전부 다 내 하숙방에서 촬영한 거예요. 남산 밑에요? 예, 남산에. 예. 거기 그 당시에 조그마한 모텔이었었어요. 예. 모텔에서 손님이 안 오니까 하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뭘 밀고 있는데 이런 장면 그런 거는 이제 그 시내에서 촬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그 풍경을, 이 실상을 그 화면에 담으려고. 그러니까 그 카트가 여러 카트 있는데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왜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제목을 지었느냐. 이게 필름이 이 저기 이 움직임이 나올 때 그 24장 필름이 있어야지. 1초에 24장의 어떤 카트가 지나갑니다. 예. 그러면 거기 1초예요. 그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거 움직임이 네, 예. 동영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예. 그 24장 1초에 24장이 지나간다 해서 24분의 1초의 의미라고 붙이는 거예요. 동영상의 원리죠. 예.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이제 고가도로가 3일 고가도로가 유명했거든요. 아. 처음에 보면 3일 고가도로에서 쫙 난간이 말이지 쭉 나옵니다. 예.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1초씩 말이 끊어진 필름들이 24장이 전부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실상 같은 거 이런 뭐 시내에서 말이 벌어지는 거라든가 무슨 사건 같은 걸 이런 걸 갖다가 쫙 넣은 거죠. 그 당시에 주변 상황을 그리고 이제 정찬성이는 하나의 이 취직도 못한 그런 룸펜으로서 예? 그 고급 룸펜으로서 등장시켜 가지고는 그날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발표했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 많이 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어떤 작가한테 지금 돌아가시고 없지만은 그 당시에 미술 평론가입니다. 이 돌아가신 그 김영주 선생, 그 당시에 있는 김영주 선생이 제일 많이 미술 평론을 제일 많이 썼어요. 작가지만은. 그래 그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야 이놈아 큰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말이야 그게 나가게 됐어. 지금 말이야 달날에 암스트롱이 내리는 걸 그걸 봐야 되는 판인데 말이야 하면서 막 뭐 소리 지르더라고. 그래 막 멋져가지고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작품을 만들 때부터 발표할 때부터 여러 가지 참 그런 사건들이 많았었죠. 예. 그렇네요. 그럼 그 작품 하기 전에 68년도에는 최초의 일렉트로닉 아트. 그거는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마닐라에서 마닐라 사람이 화랑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미국 사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화랑 주인이 거기에 한국 현대미술 11인전인가 12인전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같이 이 여러 사람들 박서보 선생 이하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가하게 됐는데 모두 그 당시에는 이제 제일 현대미술을 하면은 앵포르멜적인 말이지 추상적인 그런 작품만 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전에 벌써 오브제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61년도부터.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당시에는 세계 추세가 옵티컬 아트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적인 작품을 하다가 거기다 전기를 한번 넣어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기 작품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기 작품을 냈는데
거기 그 짝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68년도. 예, 자 반응이 좋아가지고는 69년도에 그 마리나에서 전람했죠. 예, 만들기는 그랬는데. 아, 만들기는 68년도에 만들고 예, 예. 전시는 마닐라에서 69년도에 전람회를 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반응이 좋아니까 나중에 작품들이 다 돌아왔는데 내 거만 안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래 나 알아보니까 내 작품은 팔렸다는 거예요. 그 정서로 그래 외국 사람이 샀는데 팔렸 그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게 이제 드로잉만 남게 된 거죠. 나는 그 당시는 작품을 하나 찍어 놓으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판다는 그 자체는 상상도 못할 시절이었으니까, 그랬으면 슬라이드라도 하나 찍어 놨죠, 내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 바람에 이제, 그거는 흔적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드로잉을 한 것들, 그것만 딱 이게 남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작년에 서울 지리미술관에서 그 드로잉하고 사이즈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재현을 시킨 거죠. 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재현이 된 거지. 그게 이제 그 근거가 없으면 재현을 못하죠, 이제. 예. 그것도 이제 최초였고. 그죠? 예, 최초였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1970년도에 대지미술 해서 현상에서 현적으로 하는 그런 작품을 또 발표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그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작품은 거기에 실내에서 하고 실내에서 발표하는 그런 그 관념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야외에서도 얼마든지 작품을 할 수도 있고 발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캔버스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아니면은 이 대지를 캔버스 삼아서 작품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벌써 어떤 노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내가 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늘과 땅이라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작품을 어떻게 도입시킬까 하는 말이지,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이 불을 태우는데 이 피라미드 구조로 삼각형으로 쭉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피라미드라는 거는 그거는 어떤 하늘과 땅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이 그걸 했잖아요. 삼각형. 예, 삼각형이라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짝에는 이제 불을 태우고 한 짝에는 그대로 남겼을 때 그것이 기묘하게도 봄이 되니까 불을 태운 자리가 더 파랗게 더 크게 자라게 말이지.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것도 예상을 하고? 예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태우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왜 그 자리에만 남게 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 내가 몇 번 거기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 장소를. 그래가지고는 그 전날 거기 가가지고 깽이와 이제 삽을 가지고 갔었어요. 가가지고 도랑을 봤습니다. 도랑을 딱 파놓으니까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삼각형으로. 그래 끝에 가서는 경계를 안 만들고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결이 돼 다음 삼각형으로 지나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로는 불이 번지질 않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예.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생명이 태어나서 죽고 그 과정들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생선 소멸.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현상에서 흔적으로 이런 걸 이제 붙였는데 그 외에 더 방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사는데 이 생활 속이고 우주적인 그런 걸 의미할 때도 어떤 현실과 미지의 세계, 그리고 또 혹은 하늘과 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어떤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그리고 그거는 4개만 되어 있지만은 무한대로 그걸 삼각형 쪽에다 촥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무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만 가지고 4개만 한 거죠. 계속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발표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거리에서 퍼포먼스도 했지만은 혹은 저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국립현대미술관 그 당시에는 경복궁 미술관입니다. 지금은 거기 그 뜻기가 없지만은 이 그 미술관을 완전히 이 그 광목 몇 피를 사가지고 여러 수십 피를 사가지고 이어가지고 그걸 끈같이 탱탱 묶어버렸어요. 묶고 그 미술관 앞에다가 이 포크레인 가지고 이 관같이 파가지고 그 끝을 거기다 넣고 바이러를 가지고 딱 길에 넣는 그런 작품을 했는데 오픈날 딱 가니까 그게 다 철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사건도 벌어지고. 그거는 미술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묶어놨죠. 묶은 그게 이제 어떤 그 기존적인 그런 미술품에 대한 말이지 그걸 사장시킨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는. 예. 그럼으로써 그 또 이제 하나의 그 당시에 또 한국일보 주최였었는데 그게 한국일보하고 또 소송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런 이제 사태가 한번 벌어진 적도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기존의 것들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선생님 제1회 에이지전 네. 에이지전 참가하셔가지고 얼음 작품 현상에서 흔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네. 에이지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 얼음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에이지전에 낸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그거는 에이지전에 낸 것이 아니라 에이지전은 구립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네. 누가 철거를 하고 그런 마음대로 합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네. 한국현대미술제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되나 하면 초대 작가가 있고 공모 작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예, 있었는데 그게 그 공모 부분은 낙산시키부는 그만입니다. 예. 그런데 나는 초대 작가였었거든요. 초대 작가인데 이 과거에 그 경복궁 현대미술관에 보면은 바로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은 조그만한 방이 하나 사각으로 딱 가운데 딱 있고 그 외에 쭉 가면서 미음자로 쭉 가면서 방이 이렇게 그 가운데 방을 중심으로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촥 작품들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한 형태로 경복궁 현대미술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 방을 하나 돌라 그랬어요. 가운데 방을. 그래 가운데 방을 딱 보니까 창문도 하나도 없고 앞에 쫙 들어가는 계단 그거 하나만 있고 거기에서 그걸 전부 다 채웠어요 내가 그 사이즈를. 예. 그래가지고는 사이즈를 재니까 양짝에 한 2m를 사방을 남가놓고 딱 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5m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5m로 해가지고는 천정이 굉장히 높았어요. 천정이 한 10m 정도 넘었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 작품을 하자 이런 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나이롱 천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 펴놓고 이제 그 얼음을 초독으로 싣고 와서 쌓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작품이냐. 그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미술관측에서. 예. 그래가지고는 그게 그걸 실현하기 전에 이미 그거는 거절 당해가지고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것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다시 재현을 하려고 했거든요. 작년. 예, 작년에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천정 높이도 그 정도로 안 되고 네. 그리고 5m 얼음을 쌓으면은 완전히 지하실이 무너져 버린대요. 중량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시립미술관 쪽에서 이거는 꼭 발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고 의논해 본 결과 그러면 축소하자. 3m로 하자. 그래 축소를 해버렸어요. 그래 축소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무게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무너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3분의 1은 그러면 베니아판으로 가짜로 만들자. 그 다음에 그 위에 3분의 2만 얼음을 제조를 하자 했는데 그것도 무거워가지고는 결국은 가쪽만 가운데는 다 비우고 가쪽만 얼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해놔도 그게 한 일주일 갔거든요. 장관이. 일주일 갔는데 그 물이 막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아주 시립미술관에서 애먹습니다. 그 물 막 그 모다 장치도 했어요 안에다가 해가지고 물을 이제 빼낸다. 그것도 하고 이제 또 막 닦아내고 말이죠. 이런 이제 소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또 미술관 싸는 걸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 시립미술관을 묶자.
그 당시 그 작품도 좀 발표를 하자. 네. 나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청에서는 고경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그거 전람회가 없으면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막 그거 도저히 말이지 앞에 마당은 다 파재기 되고 말이지 이런 소득이 벌어지는 게 그게 말이에요. 그래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막 참 그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발표를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얼음 작품도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 제 모습을 실현을 못하니까 그 당시로 생각했으면 완전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작품을 했으니까. 그래서 거부를 했겠죠. 예.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시는 전시마다 그런 소동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도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 했었고 그 당시에 보통 퍼포먼스라는 용어는 안 생겼을 때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해프닝이라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생긴 게 이벤트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제 보통 그런 걸 하려면은 작가 자신이 관객을 모아놓고 어떤 장소를 설정해놓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싫었어요. 어색하다 이거죠. 어색한 것보다 그건 자연스럽지 못하고 네. 그 감동을 주질 못한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모르게 스스로 행하는 퍼포먼스가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것들이 그 봉투에다가 그 글을 써놓고 뭐 약도 아니지만 그런 걸 넣어가지고 행하도록 스스로 그 행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내 아이디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동료들이고 사회단 동료들에게 내가 혼자 하면 그게 그 효과가 덜 나기 때문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전부 다 그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참여하도록.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편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예술도 두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걸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차섭을 내가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두 사람 작품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퍼포먼스를 이 명동에서 하고 하는 것도 내가 각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지시하는 퍼포먼스가 많았어요. 내 작품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그거는 지시에 의하는 작품은 자기 작품이 아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행하는 사람 나는 안 나타나거든. 나는 각본을 해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가 유행이 됐습니까? 전부 다 퍼포먼스가 지시에 의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나는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그걸 다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 기획하는 거를 중요시 얘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현대 연극 연출부터 해가지고 국제 현대 음악제가 나 때문에 열렸잖아요. 그게 현대 미술 현대 음악제가 이 종쾌진이 이런 걸 발표하게 된 것도 이런 것도 백남준 작품 그것도 전부 다 그걸 내가 연출을 했거든요. 그 지금의 명동 극장이죠. 명동에 있는 거기서 이제 했고 그리고 무용도 무용 연출 안무 그 무대 미술 의상 그리고 내가 미술 쪽에는 상을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무용 쪽에 제일 먼저 내가 상을 탔습니다. 근데 상이라는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원래가 그런 데 대해서는. 무대 안무 연출 무대 미술 무대 의상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제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게 내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사파의 혁명을 또 일으켰잖아요. 내가 어떤 그 신문 사파를 그 당시에 이제 전인미술을 하니까 저 사람은 사실적인 걸 못한다 이랬는데 어떤 게 나올 것인가 하고 계양신문에서 소설 사파를 이제 의뢰했었어요. 그게 이정한이라고 지금 쭉 없습니다. 그 소설가. 근데 그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5년간 그게 했는데 그 사파가 나오자마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뭐가 달랐어요? 틀린 게 아니라 아주 완전히 이때까지 사파 개념을 완전히 다 한 거죠. 글씨 소설 하나, 글씨도 하나의 작품으로 해가지고 그 배치하는 것까지 다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사파가 어떤 소설이 어떤 양쪽에 글이 이래 있고 가운데 이렇게 사파를 그리잖아요. 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사파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사이에 이제 글씨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서 편집한 사람 죽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사파가 먼저고 그 사이에 글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 사이에 맞춰가지고. 네. 이런 이제 그거 했더니 당장에 그게 막 일주일 만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막 와가지고 우리 신문 사파 좀 해주시라고 막 떠고 그나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온데 하니까 이어령 선생이 또 쫓아왔어. 내하고 책을 같이 내자. 예. 말이라는 수필집을 냈는데 그 사파를 좀 맡아도 이래가지고 같이 말이라는 수필집에 나하고 사파 그랬어요. 한 적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새로운 어떤 사파의 개념을 완전히 이제 두드려 깬 거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야기하면 많아요. 내가 새로운 걸 하는 거, 우리나라의 파나, 예. 파나를 최초로 내가 보급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파나의 저 공방을 내가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그래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선생님이 실험하고 전위적으로 이렇게 선두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왜 그렇게 나는 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존적인 거 싫어했어요. 원래가. 그런데 나는 이제 그 외동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굉장히 고집이 있었습니다.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부모도 못 말렸어요. 그러한 게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는 이 뭐든지 남이 하는 건 싫었어요. 남이 하는 그는 따라가는 것도 싫어했고. 원래가 성격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래. 그랬어요 내가. 예. 사실은 그 영향이 크다 그죠? 크죠. 성격 때문에 예, 크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선생님 작업이 이제 이전하고는 다른 방식, 아까 성격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하고 다른 방식, 그다음에 실험 정신, 전위의 술 이렇게 불려지는데 어떤 이론가분들은 선생님 작품을 소개하면서 경기도 미술관인가요? 그렇게 네, 하면서 네, 개념 미술이라고 한국적인 개념 미술이라고 이렇게 선생님 소개를 했어요. 특히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그렇게 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해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나는 개념 미술이든 뭐든 나는 그 자체를 그런 어떤 범주 속에 넣는 거 그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 그거는 제3자들이 붙이는 것이고 내가 무슨 내 작품은 개념 미술이다 무엇이다 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저희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그 이강수 선생님 전시를 하고 이강수 선생님하고 인터뷰 중에 저희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뭐 개념 미술을 언급하는 이론가분들이 있다 하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강수 선생님은 나는 개념 미술이 아니다. 뭐 신체를 이용하는 어떤 새로운 미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그 작품에 대해서 그 미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이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 삼자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뭐 그건 안 하지만은 심지어는 그 화랑 같은 사람들이 화랑에서 내 작품을 누가 고객이 내 작품을 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화랑 주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작품은 정체성이 없는 작가니까 작품 사지 마라. 화랑에서 이런 소리를 한대요.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면은 자 그 작가가 그 60년대 이 작품을 이제 했는데 그것이 무슨 뭐 원만 가지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늙어 죽을 때까지 원만 계속하면 돌려가면서 작품하는 게 그것이 정체성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빠진 난 작가라고 생각해요. 시대가 변하는데 말이지 그 사람의 사고도 변할 거 아닙니까? 60년대는 흑백 텔레비도 없었대고 그러면 지금은 컴퓨터 시대인데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흑백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되고 그 자가용도 가지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살든지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작품이라는 것은 시대 변천에 따라서 그 시대를 반영할 줄 알아요. 그 작품 속에 깊이 말이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작품이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현재까지 작품을 하고 있지만은 지절로 나를 그렇게 이 시대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왜 그러냐? 그 어떤 시대가 자꾸 변모돼 가니까 나는 그런 자극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면서 스스로 그러한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강남을 한번 가다 보니까 병원 간판들이 거의 다 성형 외과라고 붙어있죠.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말이지. 15년 동안 미국 생활하다가 와가지고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서는 하도, 그리고 너무 강남이 변하고 빌딩이 서 있고 해서 호기심이 많아 있어가지고는 강남에 가서 가끔씩 이제 이 다방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몇 시간씩 이제 앉아 있어 보기도 했는데 참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구나. 참 이렇게 이 아가씨들도 이뻐졌네 하고 말이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슷비슷해. 그런데 인간들이 말이지. 무슨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마네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지. 착각을 나중에 일으키더라고요. 거기에서 내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2000년도에 내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영국 귀국했는데 2001년도부터 어떤 작품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성형에 대한 작품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 현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나는 오늘날까지 이 작품을 해오는 사람입니다. 요약을 하면 선생님 실험 작품, 실험 정신 같은 경우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거라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큐레이터 한 분이 나를 자기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꼭 나를 만나야 된다며. 그래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시간 내가지고 했더니 어떤 질문이 있었나 하면은 얼마 전에 프레스마학이라는 그 대학공원에서 내가 전람회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사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걸 보고는 자기가 동명이인이 있는 줄 알았대요. 전혀 다른 작품이라서. 아니 전혀 다른 작품이 아니죠. 이 하도 파격적이고 젊은 사람의 작품이니까.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 나이 많은 화랑 주인 나이 많은 그분이라고 했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걸 하는구나 하고. 그런데 그러한 작품들을 내가 많이 구상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화랑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대학공간 같은데, 근데 막 창고 같은데 이런 데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내가 발표를 했더니 그분이 그 박사 논문 한다는 분이 참 선생님은 말이지. 그런 어떤 그 정도로 이름이 있고 그러면은 권위의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하자 해도 안 하는데 말이지. 그런 데까지 다 해주고 말이지. 그런 걸 지금도 발표하는 거 보면은 굉장하다고 말이지. 감탄하더라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내 화실을 못 가봐서 그렇지만 마당에 말이죠. 막 그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막 한 거 쌓여 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씩 말이지. 그래 돼요. 그걸 작품을 하려고 해도 작품을 발표할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런 걸 막 전부 다 문만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미디어 작품도 이제 이런 건 아까 이 작품은 참 얼마 이제 할 수 있었는 작품이지만은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해도 이것도 오래전에 구상해놨던 거 12년에 완성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건 공개해도 괜찮을 거야. 아직까지 내가 작품을 못 만들고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이것도 미디어 작품인데 섹스하는 겁니다. 침대에서. 나 자신을 하면 더 좋아요. 아주 완전히 발라보고 하는데 이제 공중에서 위에서 보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냥 그대로 정난하게 그대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처음에는 어떤 이 부루한 말이지 그 이불이 말이지 부루하게 그 엷은 말이지 거기 돼 있는데 거기 꿈틀꿈틀해요. 꿈틀꿈틀하면서 해가지고 점점 이제 말이지 행위가 좀 하면서 거기 이래 밖으로 벗어지면 그 사람의 인체가 이제 인체 노출이 되면서 거기서 하다가 이제 그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듯 말 듯하고 말이지. 또 복가시돼 가지고 이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그것이 샷대에서 그 하나의 정발되듯이 없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막 흔적만 그 침대 말이지. 인간의 흔적만 남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걸 오래전부터 하려 해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우리 집사람이 말이잖아. 그거 하면은 말이지 다 늙어가지고 미쳤다 한다고 말이지.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난 그런 것까지도 하는 사람이 내가. 네. 그걸 아직까지 작품을 만들지 못하고 만들지 못했으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문제가 많으셔요. 예. 예, 뭐 계속 새로운 걸 뭔가 이렇게 나는 그런 하시는 게 새로운 걸 안 하면은 못 견뎌요. 이 시대가 말이지 나를 그걸 자꾸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말이지 뭘 말이지 무슨 그 무당이 말이지 무슨 뭐 그 끌리듯이 신내리듯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이상한 게 그런 게 와요. 그 이래 보면은 그게 막 착착 막 그게 내한테 막 다가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대화 주제를 조금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1970년대 한국 미술,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 당시에 기억을 하시면. 나는 오늘날까지 그래요. 오늘날까지 나는 주의를 그거 의식하지 않았어요. 네.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작품을 했고 그 당시이고 지금이고 주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할 일만 계속 전진할 뿐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것이 남이야 평론가가 어떻게 말하든 누가 어떻게 말하든 그게 작품이 아니라 하든 말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다가 나는 죽는다. 이게 내가 나는 예술가가 아니라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얘기이신 것 같고, 73년도에 바닥에 걸레질을 하는 그런 작품이 일본에서 발표됐는데 한국의 대구에서 발표된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기 이 현재의 시간을 과거로 뒤돌려 보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 하나의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이 지구봉에도 뱃달날이 있다는 네. 그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음이 양이 됐다, 양이 음이 됐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것이 그럼으로써 그거는 하나의 음양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게 하늘과 땅이 그거는 둘이잖아요. 둘이지만은 그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땅만 존재할 수도 없고 하늘만 존재할 수도 없듯이.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하얀 이제 철이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철인데 이제 바닥에 일본 시로다 하랑에서 처음 발표했어요. 73년도에. 예. 가니까 이제 사람 도기다시인데 예. 사람들이 이제 도기다시라는 것은 이제 참 일본 말인데 그게 예. 한국말로 예. 그냥 보통 계단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돌로 이제 예. 그런데 이제 무스름하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때가 묻어가지고 그래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내가 천을 가지고 계속 닦았어요. 닦았더니 그것이 하얀 천이 시커멓게 변했죠. 계속 행위를 하니까 두두두들하게 조금 나가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닦은 부분은 원래 본 모습이 드러나고 하얗게 반대로 흰 천은 까맣게 변해버리고 그걸 그 자리에 그냥 놔둔 겁니다. 그러한 이제 걸레 작품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본래의 모습과 행위에 의해서 하나의 이루어진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작품이죠. 거기에 아까 이야기했더니만 어떤 시간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같이 포함되는 음과 양에 대한 말이지 그런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선생님 작품을 보면 시간이 흘러간 흔적 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죠. 그렇죠. 예. 시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어떤 공간에 사건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건이 시간이 흐르면서 흔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흔적을 바라보는 그 그렇죠. 시각들. 예. 네. 거기에 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작품도 그러면 바닥에 닦는 그 작품도 같이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음량이 이렇게 바뀌는 예, 그런 그렇죠.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 작품은 선생님 거기 발표를 여러 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작품을 다른 그거는 이제 몇 번 했죠. 사실. 그걸 이제 남기기 위해서
또 그거는 그 내가 살아 있어야지 그게 그 할수 없으니까. 설치니까 예. 그 없어졌잖아요. 예. 전람회 가면은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이걸 또 그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 그 작품이 그 살릴 수 없게 해가지고 이런 걸 했었어요.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시립미술관에서 이 그 작품을 좀 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닥을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바닥을 베린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철판 하나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큰 철판 하나 구해가지고는 큰 철판을 그 갈았습니다. 가운데를 그 갈아가지고는 거기 이제 그 녹슬은 철판이 그 갈았는 그 이제 막 거기 이 그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걸레로 참 다 닦았어요. 닦았더니 흰 걸레가 말이지 그 벌겋게 말이지 예. 녹이 묻었는 그 걸레로 변했잖아요. 그걸 그 가운데다 그냥 딱 놔둔 그거는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계속 영원히 이 그 어떤 작품을 팔 수도 있는 거고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나중에 내가 후세에 가서 내가 죽어도 그거는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하나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같은 개념인데 같은 개념인데 이제 문제화 시키는 거죠. 그렇지. 오브제화 시키는 거죠. 오브제화 시키는 예, 거죠. 예. 예. 그 선생님 전에 제가 듣기로는 비디오로 된 비슷한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74년도에 74년도에 그 스위스 로잔에서 그런 작품을 이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비디오로 이제 만든 거죠. 그 테이블을 이제 닦아가면서 흰 이제 천이 닦아가면서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흰 걸레는 꺼먹게 되고 테이블은 이제 깨끗해지면서 나중에 가서는 테이블 위에 전부 다 갈갈이 말이지 달아 빠진 말이지 그 걸레 쪼가리가 착 늘려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변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었죠. 지금 그게 1984년도입니까? 74년도? 선생님 84. 84년도? 74년도. 74년도. 네, 74년도. 여러 번 이렇게 74년도입니다. 74년도. 네. 혹시 그 선생님 그게 팜플렛 같은 게 좀 남아 있나요? 그 전시. 그 당시에 그 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이 그런 게 못 남아 있어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못 남아 있어요. 10년 24분의 1초의 의미 그 콘티 짰는 거. 예.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비디오로 제작해서 로잔에서 전시하셨던 그 작품은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의미가 조금 틀리는데 다 그 일련의 어떤 그런 시리즈의 어떤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 가지고 예. 사실은 2000년도에 재제작했어요. 아, 비디오를? 예. 그래서 내가 그 등장하는데 그 보면은 그 나이가 더 젊었어야 되는데 약간 내가 등장하는데 그 보면은 그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입니다. 그거는 시간이 축적되는 그런 상황이 좀 시간이 이제 60년이고 70년 오랜 동안 그 행위를 하는 것 갖다가 단 그 10분 안에 다 축소시켜 놓은 거죠. 시간을 압축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하면서 네, 시간을 그 비디오로서 따라버리는. 그렇지 그 하나의 그 오랜 시간을 그 압축시켜 놓은 그런 작품이죠. 그게 서울시립에서 전시가 그 예, 방영이 됐었죠. 예,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36년에 상주에서 태어나시고 예. 그 다음에 대구에서 그 자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1965년도까지 대구에 계셨다고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대구에서 첫 번째 개인전도 하시고 예. 65년도까지 되고 있었죠. 예. 예. 그 대구에서 선생님이 뭐 기억나시는 게 좀 나는 게 어떤 게 그 당시에 있어요? 그 앙글이라는 젊은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앙글이. 앙글이. 예, 앙글이. 그게 이주이고 뭐그 전부 다 그거 다 회원들이죠. 예. 그 당시에 그 내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앙글에.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대구에서 어떤 그 이 미협이 두 양분으로 돼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 이렇게 그건 뭐 이름을 밝히면 다 돌아가신 분,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참 밝힐 수가 없죠. 그걸 욕되게 하니까 뭐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떤 투쟁 속에서 내가 한편에 이제 그 주동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내 반대편의 사람이 위협 회장이 됐어요. 그 바람에 내가 대구에서 사실은 쫓겨난 몸이 됐죠. 그게 65년도쯤인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선생님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맞아서 미술 활동에 대해서 의견이 같아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대구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선생님 하시는 뭐 실험 미술이나 이런 쪽으로 첫 개인전 그 당시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안거리 전에 내가 파란 막 비닐에다가 그 막 이래 이 면단을 딱딱 찢어가지고 그 사이에 하얀 무슨 거기 이 계란 같은 게 말이지 토독 튀어나오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작품을 내가 출품한 적이 있었어. 안거리 전에. 처음에다 아니죠. 비닐에다. 네, 빨간 비닐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입체적인 걸 작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일이 있자면 모 은행에 은행 직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그 여자하고 내하고 결혼설이 있었어요. 결혼 이제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내 전람회를 한다니까 지가 와서 이제 그 전람회를 봤어요. 보고는 뭐 붓으로 이래 참 그 인상과적인 그런 작품들을 주로 하고 그 젊은 그 또 추상 같으면은 뭐 이래 그런 작품들만 있었다니. 그런데 이거는 특이하게 말이 그런 게 있다. 그걸 딱 보고는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말이야. 딱 내 선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걸 뭐라고? 이게 뭐야? 이게 미술이냐 하고 말이야. 너무나 말이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나는 이때까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네요. 처음으로 생각났어요. 한 지금 그 많은 세월 동안. 뭐 많은 우리 거의 그런 내 지나간 걸 우리 마누라가 다 알거든요. 근데 이 말은 오늘 처음 아마 내가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58년도에 첫 개인전 때는 어떤 작품으로 구성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죠. 그게 기억나죠. 그게는 그 당시는 58년도에 그 공예당 화랑 그 대구역 앞에 그 화랑이라는 게 없었어요. 큰 전람회는 거기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빌렸죠. 내가 빌렸는데 한 60점이 됐어요. 엄청 많은 양을 했어요. 100호, 120호짜리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작품이 그 호수, 초가집, 달 이런 계통의 이제 그 반구상적인 그런 이제 작품들을 가지고 이 전람회를 하게 됐습니다. 평면해야죠. 여기 아마 한두 점이 소개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그런 게 없었나?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 당시 작품에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평면해야로 58년도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인상파적인 그런 작품을 했었어요. 야외 나가서 이젤 붙여놓고 그런데 거의 다 흑백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작품이. 선생님 작품이. 예. 흑백 칼라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흑백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추상은 아니죠. 추상은 아니고. 반구상이죠. 그게. 반구상. 예. 그게 이제 첫 개인전이었었어요. 예. 그걸 발표하고 나서 대구 화단에 내가 진출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65년도에 선생님 부산 가셨다가 다시 서울로 가셨다고 전에 들었는데
부산에 이제 섬유회사가 지어봤대요. 섬유회사. 예. 아, 대구 있을 때도 직업을 가지고. 대구 있을 때도 섬유회사 있었고요. 아,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도 이제 그 부산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끌어갔어요. 선생님 이제 그 당시에는 기술이 기술이 아니라 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나는 기술자 아니라 그 하나의 그 기획자고 그 운영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그 섬유계 유통 관련해서 아니죠. 모든 그 아이디어고 이런 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내고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 쪽에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그 운영 회사 운영에 대해서 그래야 서로 그 끌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는 왜 가게 됐나 하면은 그 이북에서 넘어온 그 나이 많은 분이에요. 그 참 형과 동생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망하기 직전에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살려보려고 소문이 나니까 나는 이 다른 회사보다 그 엄청난 돈을 더 주고 어떡하든지 회사 살리겠다 하고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게 됐는데 결국은 몇 년 만에 내가 해성식이 나왔어요. 그 모든 것을 말이지. 회사를 예, 그 운영이고 뭐고 보니까 막 그 뭐 밑에 막 공장장도 해먹고 뭐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내가 뭐가지 다 잘라버리고 예? 모든 새로운 체제로 말이지 운영을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막 그거 저 흑자를 내도록 해놓고는 내가 그랬더니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 서울에 그 무역회사까지 가지는 굉장히 큰 섬유회사예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네. 섬유회사 유형산업에서 자꾸 오라고 말이지요.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서울에 아유 난 작품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더 있고 싶어도 어. 내 작품 활동 때문에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서울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서울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유형산업에서 기획실장이라는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래 무역부에 근무하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그 명동에서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 나서 거기서 딱 이제 가니까 처음 이 회사에 1년 예산을 전부 다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좋겠는가 하고. 예? 그래 모든 그 돈 관리를 말이지 그 1년 예산을 세우려면 내가 돈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다 하면 막 골머리가 빠지는 거야. 막 전부 다 수학적인 거잖아요. 그거 어떤 방면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하고 말이지. 그 홍보 비용은 얼마나 나가고 말이지.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도 이제 내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그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극장에 저기 이 홍보물 제작하는 게 그 뭐 큰 회사 외에는 몇 개 없었어요. 네. 그 저기 극장 그 상영하기 전에 대한뉴스 대한뉴스 그다음. 하기 전에 네, 이제 네. 그 저 광고가 네, 나가잖아요. 네, 네. 그거 하는 거. 네. 그것까지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깜짝 놀라네. 그런 데까지 막 엄청난 말이지 비용을 넣어야 되나. 그것뿐만 아니라 텔레비에도 말이지 선전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가 예산 다 짜가지고 그런데 전부 다 했어요. 예.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은 작업하는 것도 물론 당연시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그 생활 곳곳에도 뭔가 새롭게 실험적으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참 전위미술가라니까 생활이 굉장히 전위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하. 왜냐하면 나같이 보수적인 사람이 없어요. 아, 생활에서. 생활은 예, 굉장히 말이지. 절대 나는 첫째, 물론 예술이지만 가족입니다. 그건 뭐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처음에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네. 굉장히 공공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미술 저 사람도 이제 이 미술대학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이 영어 미술 그 학원을 하나 내자고 네. 어디 가서 장소를 보고 가지고 그걸 자꾸 자기한테 해달래요. 네. 내가 도저히 말이지 그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한 번에 말이지 거절했어요. 너는 잔소리 말고 말이지 안 굶어 죽일 테니까 집안 애들이나 키우고 쟤들 집안 살림이나 그래 지금까지 전선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친정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나는 그걸 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주위에서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까 이제 직업을 가지시면서도 굉장히 실험적이고 어떤 뭐 기획력 있게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때까지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는데 그걸 나는 전부 다 분석합니다.
다른 사람 작업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경영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네. 새로운 네. 특이한 네. 경영 방식으로 해야지 일어난다는. 그때부터 그런 게 머리가 왔던. 그런 방면에도 하니까 타창마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팍팍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이게 사실은 현대 미술로 오면서 요즘 미술은 그 사실은 그 작가가 하는 기획 작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은 정말 자신이 만들지 않고 네. 아이디어로 그 기획을 하잖아요. 네. 네.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컨셉으로, 그렇죠. 어떤 뭐 효과, 뭐 이런 네. 것들 다 계산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예전부터 그 오래전부터 60년대 말부터 그런 쪽의 어떤 작업을 계속 해오신 게 아닌가. 그러나 그 당시에 섬유회사에서는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섬유계에 말이지 굉장한 폭풍을 일으키고 올 대단한 그 사업가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술적으로 팍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다 쓰러져 가는 걸 처음에 가서 처음에 장부 다 하고 내 하고 나서 그 모가지 자를 사람 자르고 그 기계를 공장에 탁 가보니까 기계가 있는데 너무 구식이다. 전부 다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했더니 사장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그럼 공장을 운영할 것이냐. 독일에서 최신식 기계를 그 수백 달 팔아도 10대도 못 삽니다. 그 처음부터 도입시켜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혁신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새로운 걸 막 생산해낸 거죠. 막 새로운 최신적 기계 가지고 말이죠. 예? 그런 작업하듯이 하시는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람장 볼 때는 이거 망한다. 네. 이제부터는 망했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모든 건 그런 식으로 예술하듯이 내용을 해버리거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그걸 선생님 말씀 쭉 들으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1970년대 대구 미술, 물론 한국 미술도 관심이 좀 분명히 있지만 대구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기억하시기에 1회부터 5회까지 대구 현대미술제, 그러니까 1974년부터 79년도까지 대구 현대미술제, 물론 선생님도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저희가 대구에서는 그 미술제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선생님 시각에서 개인적인 시각에서 그 대구 현대미술제는 어땠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할까? 뭐 그런 시각을 좀 내가 기억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대구 현대미술제 네. 뭐를 나도 냈지만 네. 뭘 냈는지 네. 그것도 기억도 없고 네. 그게 뭐 어땠는지 그게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예. 선생님 사실은 이제 선생님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가 너무 그죠? 바쁘셨고 아니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는 남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별로 그 관심을 두질 않아요. 내가 할 일에만 충실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떤 작업에 대한 태도가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그러니까 그 안도하지를 못해요, 내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일본으로 튀쳐버렸죠. 네. 일본에 있다가 파리로 갔죠. 파리에 내 체질이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뉴욕으로 갔죠. 예. 그런 식으로 내가 안 좋아하지 못하고 이제 막 온데 떠돌아다니고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랬죠. 그래도 지금 이제 저 한국에 다시 오셔가지고 좀 안정을 한국에 다시 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서는 사실 천대를 받았어요. 내가. 일본에서 있을 때 일본에서 알아주니까 한국에서 알아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또 딜이 바른 거야. 이게 지금 항맥 인맥이 없으니까 요요로 간 거죠. 요요에 가서 이제 그 장기 이제 체류하려니까 학생 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가가지고 이제 장기 체류하게 돼. 결국은 한 15년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막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작가 브루스 뉴만이니 이런 사람들하고 그룹전에도 끼고 이렇게 되니까 그 뮤지엄에서 내 개인전에 있더라고요. 그래 되니까 한국에서 이게 뭐냐 알아주는 거예요. 문화진흥원에서 국제 전화 걸어온 거예요. 우리 선생님.
오십시오. 우리가 참다 예산 세워가지고는 참 그 전람이 해드리고 그래서 2000년도에 내가 식구를 끌고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막 뭐 신문에 막 거창하게 막 한 페이지 전부 다 하라 해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때렸죠. 막 거장 돌아오다 하고 말이지 뭐 어쩌고 말이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지 이런 것들이 막 이 난리 났어요. 그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디지털 미술관이라는 거 생겼습니다. 그게 뭐 50분인가 말이에요. 막 방영이 되고 말이죠. 만들어가지고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아르코 미술관이죠. 네. 그 문예진흥은 상하청 해도 네.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 평창동 가나트까지만 빌려가지고 막 거기서 막 2000년도에. 예, 그 막 대대적인 막 피격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메이저 화랑은 고사하고 그 다음에 화랑도 나처럼이라는 거야. 그 이름도 없는 참말로 새로 생긴 화랑 이런 데서 내가 이 조그마한 방만한 이런 데서도 하고 말이죠. 참 그러한 참 이 가슴 쓰리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있는데 이제 참 저 사람이 조국이라고 돌아갔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느냐.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대접을 안 받았는데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럼 돌아가자. 2010년도에 들었는데 10년이 돼가지고 2010년도에 저 사람하고 뉴욕을 갔습니다. 그래가 5일 있다 왔어요. 뭐하러 갔느냐. 복덕방에 집 구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 군데 봐놓고는 와가지고 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거든요. 안 팔리는 거야. 1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2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 12년도에 갑자기 테이튼 보단에서 연락이 온 거야. 거기에서 이제 6개월간 이 잭슨 볼록이라든가 데이비 토크니 하고 이제 같이 전람을 하게 됐잖아요. 예? 했더니 이제 작년에 시립미술관에서 최초로 시립미술관 생긴 일에 처음으로 나 개인전 하자고 이제 계기가 온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때문 거예요. 아니면 난 미국 벌써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오늘날까지 한국이 자체에서는 평가를 못 받아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선생님 뭐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작품도 있구나. 선생님 음과 양 2012년도 작품.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도 오래 전에 내가 구상해놨던 건데 참 그 여러 가지 이 작품을 하나 하려면은 이 금전도 물론 들어가지만은 이게 참 그 상황이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겨우 이제 201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DVD를 만들기를 2012년도에 DVD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2012년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과거의 어떤 작품과 그걸 맥이 상통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영상이 처음에 이제 부처가 나와요. 부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는 서양이잖아요. 참 동양이잖아요. 동양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처가 유명한 뭡니까? 방가사유상 그 국보의 거기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미국이고 유럽이고 막 공산권이고 전부 다 이 속에 다 들어갑니다. 모든 현재 이루어지는 스포츠부터 해가지고 막 어떤 이념이라든가 사상 같은 거. 이북에 막 빨간 길을 들고 행진하는 거 말이죠. 총칼로 막 이런 것부터 모든 게 다 이제 삼남만상에 말이지 모든 사건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다시 방가사유상의 얼굴이 사라지면서 그것이 해골로 변합니다. 해골로 변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깜깜한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만 나와요. 애가 갓 태어난 애의 하는 목소리가 쫙 퍼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나서 여기는 죽음과 삶, 이 세상의 삼남하상의 모든 사건들을 넣어놓은 그런 어떤
그 미디어 작품이에요. 발표하신 적은 없는데. 발표를 제대로 안 했죠 아직까지. 예. 예. 이게 아마 대구에서 이 처음으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 부처가 왜 등장하죠? 처음에 그거는 뭔가 선과 그 선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 대두시킨 거죠. 부처와 삼라만상 모든 악들이 이제 아, 전쟁, 악을. 그렇죠. 전쟁이고 뭐고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에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영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든 여러 거죠. 가지 이미지를 이미지를 겹치면서 갖다 겹쳐가면서 만드는 거. 그 선생님 이때까지 사시면서 느꼈던 어떤 세상에 대한 그렇죠. 그런 생각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24분의 1초의 의미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사건을 넣어놨는데 여기서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사건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죠. 비슷한 컨셉인가요? 그렇죠. 비슷한 어떤 컨셉이지만은 이거는 사운드가 있고 또 그러니까 69년도에 그 실험 영화에 이어서 2012년도에 어떤 새로운 영화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봐야 됩니까?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는 거죠. 저는 사운드가 있지만은 여기에 무슨 뭐 그거는 이 언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면 한쪽에 선생님 그 인터뷰가 아마 방영이 될 텐데 관객들이 그 전시장을 방문했는 관객들이 선생님을 이제 영상으로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분들한테 한국의 실험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김구름의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나는 이런 거고 우리나라 미술은 이런 거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나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더군다나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걸 평가한다는 것은 더 어느 도단으로 생각해요. 그거는 다 각자의 어떤 작가마다 자기 개성이 있고 자기 갈 길이 있으니까 네.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행하는 거니까 배척하고. 선생님 작업 또는 뭐 예술은 선생님 생각하시는 예술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저기 70년도에 한 그런 그 페인팅 작업에도 보면은 목탄 가지고 쭉쭉 선을 그어놓고 이런 그런 것들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해야를 만들지 않을까. 그림이 아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만들었어요, 사실. 그럼 그 반대 부정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런데 부정을 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이 아닌 그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당시의 작품들이.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게 처음으로 발표됐을 때 이 화단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게 뭐 그리려고 하다가 내놓은 거냐. 무슨 장난하다가 내놓은 거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선생님 생각하시는 예술은 그 일련의 이 처치 미술과 예.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삽 설치. 예. 기존의 의미 말고 이런 작품입니다. 전부 다. 그게 해화든 그게 삽이든 뭐든 그 기존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를 내가 만드는 게 나의 예술이다. 맞습니까? 예술이라고 나는 안 갖다 붙이는 그러니까 예술을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그거예요. 그냥 하고 거기다가 싶은 무슨 예술이라는 숭고한 말을 붙이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거는 삼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정리하면 예술을 빼고 그 기존에 있는 그게 뭐든 간에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그렇지. 새로운 거. 그게 선생님의 실험. 그러나서 그 당시에 옛날에 그 20대 때는
내가 저기 제 사직단 만들고 뭐 이럴 당시는 이 책을 여러 가지를 읽었어요. 나는 그 당시에 뭐 참 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수평적 사고와 수직적 사고라는 그런 책도 있었고 별의별 책이 다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뭐든지 막 내가 다 읽었어요. 읽어가면서 그 예수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상을 그렇기 때문에 달리 한 거죠. 뭔가 다르다는 게 스님 아니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게 싫었어요. 남 따라가는 게 싫었으니까 일단은. 그 언어로 표현하기 전에 스님 온몸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